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티레 또는 티루스를 포위한 십자군과 베네치아 함대를 그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세계사, 십자군 전쟁편, 예루살렘 왕이 지기 직전에 암살당한 인물, 코라도 델 몬페라토 2부, 티루스 방어전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각 채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같으면은 이미 주제부터가 어느 한 도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말이죠. 어느 한 도시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도시 같으면은 오늘날에는 티레라고 부르고 있고, 또 과거에는 티루스라고 불렀던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티레라고 하는 곳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레바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의 지도상으로 보니까 레바논의 남서쪽에 티레라는 항구 도시로 있는데, 그리고 또 이 티레라는 곳이 뭐 고대에는 알아보니까는 뭐 그리스와 뭐 로마 이 두 국가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에 관한 유적지도 그렇고, 고대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의 그 유적지에 관한 것도 이 티레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또 말고도 이제 중세 중세 때에는 또 이게 십자군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은 그런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티레라는 항구 도시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티레라고 하는 곳에 이제 또 뭐 티루스 방어전, 또 뭐 티레 공방전이라 해가지고 티레 공성전, 그런 티레라는 항구 도시에서 십자군 원정 당시 수차례 여러 번의 전투가 있던 곳이기도 한데, 무려 1차 십자군 때부터 수많은 전투가 치러진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곳이고, 근데 또 이 십자군 원정 하면은 십자군 원정 당시에 이제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십자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따로 세워지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십자군의 최종 목적지 하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맞겠지만, 그 예루살렘 못지않게 이 티레라는 곳도 과거에 이제 티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십자군과 이슬람 군대가 충돌하면서 진짜 여러 번 많이 언급된 장소이기도 할 수가 있겠죠. 티레라는 곳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라도 2부, 코라도 델 몬페라토 2부를 통해서 또 티루스 방어전, 또 티루스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티레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티루스 방어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코라도는 이전부터 비잔티움 제국 내의 반라틴 감정을 답답하게 느끼고 있었고, 또 브라나스 일족에 의한 복수도 걱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코라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떠나 1187년 7월 예루살렘 왕국으로 이동해 항구 도시 티레 또는 티루스의 수비를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침
아이유브 왕족의 살라딘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를 함락하고 하틴 전투에서 예루살렘 왕국군이 대패한 까닭으로 수도 예루살렘 함락은 시간 문제였기에 왕국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코라도는 티레에 몰려온 살라딘군에 대항해 시민의 사기를 높이고 진영을 정비하고 이탈리아의 상선단의 도움도 빌려 만전의 준비를 갖춘 뒤 지형을 이용해 살라딘의 대군을 소수의 군으로 격퇴했다고 하는데요. 또 예루살렘 함락 후 그해 11월 티레는 예루살렘에서 온 난민들로 넘쳐났었는데 살라딘은 다시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티레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코라도는 성을 훌륭하게 수비하고 약점이라 할 수 있는 해안선에서도 이집트 배에 의한 공격에 대항해 화공을 격퇴하여 첫 전투의 수주일간을 수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장기전이 될 것이라 생각한 살라딘은 티레 공성전을 단념하고 다른 도시의 정복에 나섰으나 이것은 코라도의 능력과 티레의 상륙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가볍게 본 살라딘의 실패였다고 합니다. 또 코라도는 예루살렘의 국왕 기드 위지앙이 포로가 되면서 영토도 티레 항구밖에 없게 된 예루살렘 왕국에 있어서 구심력을 높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라도 2부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 봤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세계사를 통해서 방송해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게 이 코라도라는 인물에 관련 내용을 보니까는 못해도 2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4부 딱 코라도 4부를 딱 코라도 4부까지만 하면은 바로 이 코라도라는 인물에 관한 내용은 방송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2번 정도 코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한 2번 정도 방송을 더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한국사에 관련 내용들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속 아직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코라도에 관련된 인물에 관한 내용이 아직 좀 더 남아있다 보니까는 끝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세계사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끝을 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 끝을 내도록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내용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다음번에도 모르는 세계사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